반갑습니다. EBS 토목달의 김태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토익 IELTS 점수 쑥쑥 오르는 꿀팁 가지고 나왔습니다. 토익 처음에 이제 듣기 공부를 시작하면 무슨 파트부터 공부를 하세요? 당연히 Part 1부터 하죠. 실제 거기가 시작이기도 하고 가장 쉽기도 하고 그 다음 Part 1은 LC 공부를 거의 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공부를 하셔도 조금만 하면 좀 희열이 생겨요.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Part 1이 아주 오래전에는 뭐 20문제인 시절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또 이제 그죠? 뭐 세월은 조금 다르게 있습니다만 한 10문제인 시절도 있었는데 여러분들 현재 이제 준비하는 시험에서는 6문제밖에 없습니다. 좀 안타깝죠. 하지만 Part 1은 상대적으로 문제 수가 적긴 하지만 다 맞춰야 되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좀 어려움이 좀 있어요. 뭐 6개 그냥 다 쉽게 한 4개, 5개는 맞출 것 같은데 만점을 받는 건 또 조금 어렵구나. 이렇게 토익을 조금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Part 1을 어떻게 공부하면 되고 어떤 것들을 좀 조심하면 되는지 핵심만 콕콕 추려서 꿀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art 1 공략 팁스 한 3가지 정도 갖고 나왔는데요. 첫 번째, 시험에 나오는 어휘 표현을 외우세요. 사진을 묘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토익을 탈출하시고 여타 다른 어학 시험들 우리나라에서 보통 치러지는 뭐 토플이나 뭐 탭스 이런 거 말고요. 조금 더 넓게 이렇게 영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학습자들 대상으로 해서 어떤 특정 목적을 갖고 그 사람들의 영어의 이 활용도, 그다음에 실력을 측정하는 테스트 중에 사진을 놓고 묘사해라 이런 것들이 꽤 있어요. 아주 굉장히 뭐 전세적인 공인시험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래서 뭔가 사진을 보고 묘사하는 것들은 뭐 가깝게는 토익 스피킹에도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사진은 토익 LC 안에서 아무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런 화면 이런 거는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사무실 같은 데서 이렇게 PT를 하는 거, presentation 같은 거 하는 걸 뭐 해서 the man is giving a presentation 뭐 이런 게 답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실제 이렇게 영어 강의를 하는 거를 뭐 찍어놓거나 이런 게 나오진 않죠. 유사한 게 나오긴 하지만, 예. 그리고 뭐 가령 그쵸. 뭐 눈이 펑펑 내리는데 뭐 눈싸움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뭐 러브 스토리에 나오는 것처럼 뭐 연인이 뭐 눈소리로 뒹굴고 이런 거는 안 나와요. 토익에서 설정한 맥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찍히는 사진들이 있어요. 결국에 출제되는 사진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사용되는 표현도 제한돼 있어요. 토익은 범위가 있는 시험이에요. 여러분들이 치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이 그렇게 범위가 적진 않지만 그래도 범위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려면 시험에 나오는 거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런 사진이 가끔 있다 생각하시면 이거 그냥 뭐 토익이라는 시험을 떠나서 영어로 한번 이거를 묘사해보자 그러면 여자가 뭔가 지금 이렇게 선반 같은 거를 조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나사를 이렇게 우리가 소위 이제 그 드라이버라고 하는 드라이버 영어로 그렇게 발음하겠지만 뭘 조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토익 시험에서 이런 맥락의 사진이 등장을 하는데 어떻게 묘사가 되느냐? A woman is using a tool 이런 게 가장 잘 사용되는 정답의 선택지에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냥 연장,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 아하, 이게 토익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 그러니까 이걸 우선적으로 내가 알고 있으면 되는구나. 토익 공부의 시작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A woman is holding a tool. 쥐고 있잖아요. 들고 있거나 쥐고 있거나 하는 거 다 hold라는 동사로 묘사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정답으로 쓰이는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조금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를 포함할 수 있는 단어를 선호합니다. 토익은. Part 1은 특히 더. 나머지 파트도 약간 뭐 그런 게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뭐 screwdriver 이런 어휘는 웬간에서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use a tool, 뭐 hold a tool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까지는 나올 수 있어요. assembly라는 것이 사람이 회합하다, 모이다, 모이게 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뭐를 조립하다 의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나의 이 선반 같은 걸 조립하고 있으니까 A woman is assembling a shelf 이렇게 묘사도 가능하지만 이거는 주로 오답지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분석을 쫙 해보면 10년치의 기출을 그래서 주로 정답으로 선택되는 표현들은 be using a tool, be holding a tool 이런 것들입니다. 뭐부터 공부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정답으로 쓰이는 것부터 그 다음에 오답에 쓰이는 것까지 조금 더 챙겨가시면 이 정도 범위 내에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효율적이죠. 자, 근데 가령 사전을 찾아서 나사를 조이고 있다 이런 거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tighten up a screw 혹은 loosen a screw 이런 표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사진을 묘사하면 a woman is tightening up a screw 혹은 뭐 a woman is loosening a screw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기출되지 않는 표현들이에요. 아, 그럼 선생님 토익은 뭐 그냥 뭐 이렇게 나오는 것만 다 영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거를 토익이라는 틀 말고 그냥 영어로 접근하시더라도 어떤 걸 먼저 공부할 거예요. 그냥 영어 공부를 하시더라도 그게 회화든 뭐든 간에 당연히 빈도수가 높은 것들, 어휘도 그렇고 그래서 실제로 뭐 몇십만 개의 단어를 다 외울 게 아니라 실제 영어를 모국어로 쓴 사람들이 가장 빈도 높게 사용하는 단어들 2,000개, 3,000개 이런 게 다 리스트업에 대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범위가 없는 그냥 영어 공부라고 해도 그럴진데 이렇게 점수를 따야 하고 범위가 정해져 있는 시험 공부를 하실 때는 당연히 시험에 빈출되는 것들 외우시고 그걸 위주로 우선순위로 공부를 하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어디 있나요? 토목달을 보시면 돼요. 토목달 교재에도 토목달 모든 강좌에도 이런 기출을 근거로 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들 위주로 먼저 공부를 하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점수대별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는 토익의 자료, 토익의 교재, 토익의 강좌를 잘 만들어진 것들을 공부하시면 돼요. 토목달과 함께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익숙한 어휘의 정확한 의미와 용례를 익히자 이겁니다. Part 1을 딱 시작하면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할만해요. 내가 아는 단어도 꽤 있고 조금만 하면 점수도 나오고 할만합니다. Part 2 넘어가면서 이제 막 갑자기 막 울상 지어지고 막 그런데 어쨌든 그런데 내가 알지만 정확한 용례를 모르는 것도 꽤 있어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초보 처음 이제 토익을 막 입문하신 분들 초보자들하고 이제 강의를 진행해서 Q&A를 해보면 이런 질문들이 꽤 많이 올라옵니다. 예를 좀 보죠. 자, 한 남자분이 이렇게 이제 앉아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앉아 있는 상태이다를 어떻게 묘사할까요? 굉장히 간단한 영어잖아요, 여러분들. 이건 뭐 초등, 중등 때 다 배운 거고 그냥 sit, S-I-T라는 단어도 있고 seat, S-E-A-T라는 것도 이거는 좌석이란 명사 아닌가? 이거 동사인가? 약간 아리까리? 헷갈리세요? 둘 다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동사고 자동사, 타동사의 쓰임이 다 있어요. 그리고 두 개의 동사의 모두에 앉다라는 동작도 있고 앉아있다라는 상태도 묘사할 수 있습니다. 잠깐 참고로 동사는 동작만 묘사하는 거 아닌가요? 상태도 묘사할 수 있죠.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두 개의 단어에 그게 다 있어요. 사전을 검색해 보시면 그러면 이렇게 남자가 앉아있는 상태를 어떻게 묘사할까? 정확한 용례를 아셔야지 틀리지 않죠. 어떻게 나오더라도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잠시 이제 예문을 통해서 보시고요. 자, 남자가 모자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뭔가를 쓰다, 입다, 뭐 착용하다 이런 것들 하면은 wear가 떠오르죠. 그리고 또 put on이라는 구동사라고 하는 phrasal verb라는 게 또 있습니다. 난 그것도 아는데 좋아요. 근데 이건 어떻게 묘사할까? 그 실제 이제 이 포인트는 시험에 아주 자주 정답과 오답을 가르는 포인트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익숙한 단어고 내가 잘 알고 있는 거지만 정확한 용례를 알고 있느냐 정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요. A man is sitting on the dock. 여기 이제 요 공간을 dock이라고 하죠. 부둣가 이런. 그래서 이제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진행형 시제를 씁니다. 일시적인, 한시적인 동작이기 때문에 혹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sit, sit라는 동사는 앉다라는 동작을 의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앉아 있다라는 상태를 의미할 수 있어요. 이건 사전을 검색해 보시면 쉽게 알 수 있고요. 현재 남자가 한정적인 시간에 일시적으로 이런 상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담아내는 시제가 진행형 시제예요. 그래서 A man is sitting on the dock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 문장을 먼저 딱 보셨으면 해석하는 데나 뭐 전혀 어려움이 없으셨겠습니다만 이거를 실제 내가 말로 한번 해봐야지 그러면은 잠깐 sit는 sit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헷갈릴 수 있어요. 정확하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가 요거였죠. SEAT도 앉히다 혹은 앉다 의미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다 주로 앉아있는 상태는 be seated 이렇게 PP 형태로 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말을 할 때도 자, 앉으세요라고 할 때 please be seated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약간 격식을 차린 맥락이라면. 그래서 실제 토익에서도 사용되는 이제 표현이 이런 거예요. A man is seated on the dock 이거예요. 그래서 sit, sit나 seat라는 두 단어를 다 알고 있지만 이게 실제 앉아 있는 상태를 묘사할 때 이런 용례로 쓰인다. 하나는 sitting라고 해서 이제 ing 형태가 들어가 있는 거고 하나는 seated 해서 ed 형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pp 형태가 들어가 있잖아요. 요거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문제없이 확실하게 문제를 맞출 수 있다. 그 점을 좀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요건 두 개는 뭐가 맞을까요? 자, wearing하고 putting on하고 A man is putting on a hat 이렇게 하면 오답이에요. putting on이라고 하면 입고, 신고, 착용하고 있는 동작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찰칵 찍혀야 돼요. 제가 모자가 없지만 모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딱 찍는 거예요. 그러면 putting on a hat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남자는. 이미 착용을 했고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거죠. 잠시. 그래서 a man is wearing a hat라고 해야지 맞는 표현이에요.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토익 공부하고 있으니까 토익 시험에는 그럼 be wearing하고 be putting on하고 뭐가 더 정답으로 혹은 또 뭐가 더 오답으로 자주 등장하나요? 압도적으로 be wearing something이 정답으로 잘 나와요. 그리고 be wearing something이라는 표현이 들어갈 자리에 be putting on something이라고 오답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매우 많고요. 최근에는 이제 putting on도 정답으로 가끔 선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뭔가를 착용하는 중간에 찰칵 찍는 것보다는 이미 하고 있는 상태를 찍어놓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좋은 토익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토익에 나오는 어휘 위주로 그 다음에 정확한 용례와 함께 실제 정답과 오답을 어떻게 쓰이는 것까지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죠. 시험 대비 공부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답을 선택하시면 된다라는 것하고 이것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영어 공부할 때는 상태를 표현하는 거는 그냥 그 현재 시제로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배운 것 같은데 진행형은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쓰면 특정 동사는 현재 시로 쓰는 게 있죠. 진행형을 쓸 수 없는 동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좀 이렇게 거시적으로 진행형을 쓸 수 있는 동사와 쓰지 못하는 동사 어느 게 더 많을까요? 압도적으로 다 대부분의 동사는 진행형을 쓸 수 있습니다. 상태를 나타내더라도. 일단 그렇게 정리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a man wears a hat 그냥 단순 현재 시제로 묘사를 하면 남자가 평소에 모자를 쓰고 다닌다는 뜻이에요. 이 사진을 part 1에 이렇게 스틸 컷을 딱 보고 이 사람이 평소에 모자를 쓰고 다니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너무 주관적인 의견이죠. 그런 거는 묘사가 뭐 정확하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표현은 등장하지도 않을 뿐더러 part 1의 정답이 될 수도 없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토목달과 함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쉬운 어휘라도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대충 넘어가지 말고 정확한 용례가 뭔지 확실하게 알고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다. 자,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팁입니다. 이게 좀 중요하죠. 이제 Part 1을 만점으로 만들어 가려면 앞에 건 조금 이제 공부의 방법, 접근에 대한 것을 제가 조금 이제 토익을 입문하시는 단계에서 필요한 것들 말씀드렸고 조금 이제 토익 공부하고 자 이제 Part 1은 내가 만점을 받아야 돼. else 전체 만점은 아니더라도 그러시려면 이걸 조심해야 돼요. 수동태 문장의 의미에 유의하자. 이런 사진이 있어요. 사람이 등장하지 않죠. 대부분 이제 5번이나 6번 때에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사진이 나옵니다. 그래서 6문제 중에 한 문항 정도는 꼭 이렇게 나오는데 자, some trees are being planted near the water 하면 틀려요. 엑스프레션 이미 해드렸는데 왜 틀릴까요? 몇몇 그루의 나무들이 있죠. 그 다음에 물가 근처도 맞고 근데 are being planted 동사꼴이 복잡해졌습니다. 비동사 being 그 다음 pp예요. 수동태예요. 현재 진행 시제의 수동태죠.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몇 그루의 나무들이 물가 근처에 심겨지고 있는 중이다 이거죠. 우리말로 그렇게 썩 예쁘진 않지만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그림이어야 돼요? 사진에 사람들이 나무를 심고 있어야 돼요. 물가에다가. 사람이 없잖아요. 나무는 이미 심겨졌고 나무의 크기를 봤을 때 굉장히 오래전에 이미 심겨진 것 같고 현재 심겨져 있는 상태이고 이렇죠. 이렇게 묘사를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 being이라는 단어 하나를 잘 못 들어요. 그래서 정답으로 착각하게 만들죠. 이 오답을 만드는 이제 방식입니다. 음가 자체가 길지 않기 때문에
놓치기 쉽다는 거죠. 실제 정답이 되려면 some trees are 그냥 planted near the water 이렇게 하든지 some trees have been planted near the water. 그래서 이제 현재 완료의 PP 형태나 수동태나 아니면 그냥 단순 현재 시제 수동태를 써야 됩니다. 두 개는 의미체가 거의 없이 사용되기 때문에 실제 토익 기출에 두 개가 다 같이 정답으로 번갈아가면서 나올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수동태. 그러니까 조금 이제 정리를 깔끔하게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사진에서는 be, being, pp 현재 진행형의 수동태 시제는 거의 대부분 정답이 되지 않아요. 99%가량. 1% 예외는 딱 한 단어만 기억하세요. display.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display. 전시하다. 그래서 be, being displayed는 사람이 뭔가를 전시하고 있는 동작이 없더라도 뭔가가 상점에 걸려 있거나 이럴 때는 정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냥 뭐 이렇게 전시 같은 걸 해놓은 상황이라도. 근데 이거는 아주 소수의 예외입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사진에서 이렇게 비빙 PP는 정답이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해서 적용할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자, 되시겠죠? 자, Part 1은 쉽고 그 다음에 그냥 공부를 시작하자마자 풀어도 웬간히 맞추는 그런 파트이지만 조금 더 토익의 LCS 점수가 이제 중반 넘어서 이제 고득점으로 가려면 Part 1은 무난하게 만점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지 다시 한번 잘 정리하셨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주 몇 가지의 중요한 오답을 가르는 포인트들 이런 것까지 핵심의 내용을 이제 콕콕 집어드렸으니까 잘 기억하셔서 Part 1 만점에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